저도 제가 얘기를 해놓고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은 60만 주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장 초에 우리가 뭐 빨리 잡을 수 있었다면 빨리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준이라든가 이런 뭐 명분이 없으면 어떤 기준 잡기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뭐 3만 원 기준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는 결론적으로 3만 원 기준에서부터 이제 수급 범위가 눈에 띄게 개선됐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정성을 두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쭉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편안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죠. 현재가들은 좀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 등락률 일부하고 보면서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이거 수익률 오늘 그 6월 달 걸로 다 수정을 해주세요. 6월 달치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5월 22일부터 해서는 지금 뭐 260%가 넘어요. 오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은 14,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도 요 원고도 지금 바로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 잊어먹기 전에. 위에다가 낮방송 하는 것처럼 이건 뭐 6월 포트니까 5월 마지막 거래일에 가지고 나왔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5월 마지막 거래일에 형성되어 있는 내용 기준으로 위에다가 언제 날짜인지 알아야 되니까 가능하십니다. 타토니님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뭐 약속이니까 59만 5천 원, 59만 5천 주고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60만 주면 이제 1% 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더 문자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어느 가격에서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59만 5천 주, 6천 주인데 이렇게 되면은 31,400원에 재차 문자를 내보내도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차 문자를 내보내고 오늘은 어찌됐든 그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설정을 잡아 놓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뭐 하루쯤 더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변동성 매매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되겠고, 신규 편입자 이제 뭐 5% 추가해서 뭐 10% 편입하실 수 있다. 뭐 거의 형식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 주가는 조금 이따 이제 한 번 더 상향을 할 거고,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60만 주 좀 넘겼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31,500원으로 일단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딱 굳어진 거예요. 뭐가요? 31,000원의 기준에 40만 주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손바뀜으로 추정되는 매매가 계속 지속된 이후에 60만 주까지 확대가 된 상태에서 지금 31,500원이다. 500원 들어올리는데 20만 주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오전장이고 수급 논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1,500원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문자 발송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단은 뭐 위에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에는 뭐 이 평단 이렇게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너무 기니까 뭐 차익 실현 전량 재편입 부분 차익 실현을 빼고 재편입 부분만 넣어놓을까요? 그러면 재편입 단가가 28일에도 재편입 단가가 있는데 그죠? 어쨌건 어딘가에서 뭐 누락이 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게 다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6월 기준에서 뭐 5월 31일 편입 단가고 6월 1일 그리고 6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할까요? 16일 지속 편입 그리고 6월 16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죠?
6월 16일 차익 실현이 아마 24,000원대인가요? 전량 전후 차익 실현 너무 기니까 좀 줄일게요. 그렇게 하고 뭐 이게 이제 16일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점이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재편입하고 20일부터 16일부터 26일 27일 우리가 28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한 거죠. 그리고 30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래서 27일 28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이니까 28일까지 지속 편입 그리고 28일 날 27,000원 전후 차익 실현 그리고 29일부터 뭐 30일 29일 재편입 이날이 24,3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재편입 30일 전후 차익 실현 재편입 28,100원 그리고 7월 3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 놓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와 주기를 오버슈팅 나와 준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좀 많이 차익 실현으로 나온다거나 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가 부분이 아마도 31,000원대 이상 32,000원대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하겠죠. 최소 범위가 그리고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상향이 되겠죠. 차익 실현 범위 3일 오전장 고점 뭐 32,000 몇백 원 기준에 뭐 500원이면 5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7차, 8차, 9차 목표 주가 다 넘기고 10차 목표 주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가 아닌데 그죠? 33,000원 근접 돌파 9차 목표 주가 돌파 그렇게 해서 1차 차익 실현 기준은 고점 대비 1.5%뭐 3%뭐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는 해놓을 거고 결론적으로 문자가 이제 31,500원에 나갔습니다. 61만 6천 주까지 확대가 돼 있어요.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문자 나간 게 이수베타 시스죠. 이제 6월까지 어차피 주력이었잖아요. 그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6월 포트폴리오를 6월 말까지 기준에 10%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시장 지수는 오히려 100포인트 빠졌어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전월 대비. 근데 우리는 계좌가 뭐 오늘까지 기준에서 10%를 이제 월등히 넘긴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7월에는 이수베타시스를 사실상 좀 빼놨어요. 기존의 에코프로 전략 잡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도 해 나가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7월달 포트 6월 말 종가 기준에 편입한 그 기준에서도 벌써 이미 1.3% 수익이에요. 이번 달도 뭐 최소 10% 목표 주가를 설정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지수가 뭐 속단 편으로 개판이잖아요. 지금 2,600포인트란 말이에요. 1.4% 올라왔어요. 소형주 잡주하시는 분들 지금 뭐 체감온도 안 좋고 또 올라와도 지수가 올라와도 시장 안 좋다고 엉엉 울 거고 우리는 뭐 지수가 안 좋아도 변동성 매매에서의 수익 또 지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주력주에서의 또 추가적인 수익 결론적으로 요 수익 범위들이 뭐 상당하죠. 2차 전지 비중은 지난달까지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19%로 줄여놓은 상태고 지금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기존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이제 에코프로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 압축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압축하고 이제 뭐 LG와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옮겨놓고 그 등락 범위가
뭐 에코프로에 못 미친 상황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추이 추세 부분에 1%가 소중한 기준이긴 한데 거기에 그렇게 연연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중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이셔야 된다. 비중 조절에 실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속단편으로 몰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한 달 만에 더블도 나고 거기에 뭐 신용 쓰면은 뭐 세 더블도 나고 그런데 그렇게 매매해서는 한순간에 이제 좀 낭패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지만 그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무난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월 말에 5월 말에 6월 보텀다라고 이제 설정해드린 이 내용 기준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0일 날 장 마감했을 때 7.79였는데 오늘 뭐 아이고 70만 주야 추가 매수엔 또 나가는 거지 뭐 이스페타지스 뭐 녹화할 시간을 안 주네요 얘가 프로그램 쪽이 전에 뭐 수급 논리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소름 돋는다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3만 천 원 계속 공방할 때 40만 주 들어와 있었는데 60만 주 정도면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그거잖아요. 뭐 비중 늘리자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자꾸 못 잡으시고 이거 이렇게까지 문자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얘만 오는데 야 비중 그냥 확 실어버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 나가는 거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되나 고민하실 때 아니요. 문자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신규 편입자는요. 뭐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 안 계세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계신 분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입니다. 63만 2천 주 6,32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63만 2천 주가 1%란 말이에요. 하루에 1% 매수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에코프로도 사실상 지금 10만 주의 프로그램 정점 찍고 이제 고점 추가 돌파하느냐의 기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와야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다면. 얘는 0.4%. 뭐 규모의 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준에서 문자를 한번 더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고점 넘기고 이제 여기서 뭐 하루에 150만 주씩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종목들이 하도 이제 우리도 많으니까 아마 한 150만 주까지도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 볼까요 직접적으로? 오전장이라서 근데 이제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저도 긴장을 좀 늦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100만 주네요, 그죠? 뭐냐면은 이게 급격하게 예전에도 이제 이 종목보다 더 큰 시가총액의 종목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3월 23일일걸요. 3월 23일 날 50만 원 수준에서 45만 원으로 끝나면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러면서 끝장이다 끝났다라고 했던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수익 대박 다 자기들이 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날 같은 때 이제 이게 3월 23일 맞죠? 50만 원 수준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49만 9,500원, 49만 5,500원. 종가가 45만 5천 원인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어요. 5분 만에. 순식간에. 하는 사이에.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에서의 펑크가 난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종종 그래요. 종종은 아니고 간혹. 그러니까 이날 에코프로 BM도 어마어마했어요. 에코프로 BM도 22%인가요? 올라와 있다가 강보합권까지인가 밀렸었죠. 그리고 이제 종가는 다시 또 돌리고 요날일 겁니다. 그죠? 22.95 정확하네. 예? 그렇게 해서 강보합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일단 뭐 10%로 끝내놓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날 경험칙상 말씀을 드렸죠. 저거는 그 알고리즘 매매에서 뻑이 나서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 그랬거든요. 특히 2차 전지가. 그래서인 것뿐이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시간이 일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시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경험치 내용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 HMM에서 누구나가 다 들어갔었죠. 새배량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갭상승의 흐름입니다. 이거 다 들어갔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런 날 같은 경우가 악몽이었죠, 사실. 프로그램에서 또 외국계에서 들어오고 그게 프로그램으로 잡히면서 9%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9%. 응? 종가까지. 9% 올라갔다가 9% 마이너스. 한 방에. 얘가 이 당시에 시가총액 한 5조 정도 했을 건데 2만 원 기준이면은 주식수가 지금보다는 작았고요. 지금보다는 작았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뭐 전환 물량 들어오고 하면서인데 하여간 5조 정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도 수급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면은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뭐 급격히 출회돼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프로그램 이외 물량이.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계속 화제가 됐었던 뭐 CFD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맹신하기보다는 뭐 그런 기준에서도 해석을 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도 뭐 지금 뭐 10% 이상이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15% 20%까지를 오버슈팅 자리로 보는데 얘는 이제 단기간에 올라온 축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차하면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좀 이따 또 보죠 뭐. 그래서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해서 양봉인데 왜 팔아요?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양봉인데 왜 팔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부터 1.5% 1에서 1.5% 밀리기 시작할 때 또 비중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 차익 실현하시고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포트 구성을 해놔도 계좌 수익이 10%입니다. 6월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를 5% 포트에 넣어놨는데 최대 폭은 10% 채울 수 있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스페타시스 한 종목 가지고도 더블 수익 이상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뭐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에 LG전자 50% 이상 올라온 장에 올해만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 장에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시장 수익률. 한 달, 두 달 갖고 왔는데 겨우 10% 수익이야. 겨우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5월부터 갖고 오셨으면 4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스페타시스 얘기하다가 옆으로 잠깐 돌려졌는데 뭐 얘는 언제 차트 또 보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차트 보고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이스페타시스의 요거 지금 5월, 6월, 7월 달 계좌 수익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5, 6, 7. 지금 뭐 계좌 수익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게 이제 전월말 종가 28,200원의 종가의 기준이고 지금 뭐 31,500원이니까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6일 날이 이제 또 중요한 위치가 돼요. 왜냐면은 23일 날 24,950원 찍고 내렸잖아요. 23일 날 금요일 날. 아마 짜증스러운 거죠. 그죠? 20이 아니라 24,950원 찍고 25,000원 목표 7차인가요? 그 목표 주가 설정돼 있는데 50원 모자르게 딱 찍고 확 밀려요. 어차피 목표 주가 같다고 안 팝니다. 양봉이면 안 팔아요. 꼬리 달리면 파는데 일단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안 했고 못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장 막판에 마이너스권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9% 10% 올랐다가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무조건 보자.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 70%에 달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보시죠. 마지막 주까지 보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6일 날 편입 강도를 더 드린 거죠. 그래서 23일, 26일, 27일 뭐 계속 편입 강도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됐고 수급도 뭐 나쁘지 않았고 거래도 계속 터져주면서 그래서 뭐 26, 27, 28, 29, 뭐 30일까지 계속 30일까지 계속 그리고 3일 날까지의 기준까지 계속. 근데 이제 30일 날 기준은
전량차익 실현하고 확 밀렸어요. 그죠? 전량차익 실현 뭐 공식적으로 29일 날도 29일 날 전량차익 실현 기준이 잡혔군요. 30일이 아니라 29일 날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히고 17% 올라갔다가 이제 좀 미끄러진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30일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을 좀 고민을 하다가도 수급도 조금은 꼬여 있었고, 그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꼬였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거래량도 둔화됐고, 근데 매도 물량도 나오고 거래량 둔화된 거 대비해서는 눌림폭은 제한점이었고, 그래서 고점 차익 실현 개별 매매 그리고 저점 재편입.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차익 실현도 재편입도 안 한 상태의 기준. 요게 이제 전부 문자에 6월달 들어서 5월 31일 6월 14,000원, 15,000원, 16,000원.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이 6월 16일 날 전량차익 실현이 공식화된 거죠. 6월 16일 날 공격적으로 매수, 그 바로 다음에 고점에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뭐 시차 약간 두고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23일, 그러니까 22,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수익 범위들이 7월 달에도 어떤 종목에서든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터질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거래가 일단은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야 오늘 고용이 뭐 또 장난 아니네요. 7% 변동인데 어찌됐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늘 개별 기준이지만 13시 이전에 볼 종목에는 지금 뭐 종목이 뜨는 게 없어요. 뜨는 게 없고 10시까지 종목에서는 뭐 이스페타 지수 뜨고 뭐 에코프로 뜨고 다 떠 있는데 13시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미만짜리 종목 기준에서 27%뭐 28% 상한가까지 갔었나요? 하여간에 굉장히 가파른 그 흐름이 나왔었고, 그럼 뭐 이스페타 지수는 뭐 거의 뭐 빼놓지 않고,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좀 놓고 보긴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부분 보고요. 차트는 그림 그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조금 이따 차트 32,000원 넘기면 그때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보죠. 지금은 아주 널널해졌어요. 75만 주 기준이니까 아주 뭐 널널한 땡큐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5월 22일 맨 처음 포착이 됐을 때가 이게 11,000원대의 기준인데, 11,000원대면은 6,320만 주니까 7천억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1조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뭐 저 당시 기준에서는 1조 미만이라서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PBR은 다소 높더라도 PER 수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들어가진 않겠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평가 종목은 하이닉스와 LG전자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6월 29일 건데 오늘 걸로 이거 일단 먼저 바꿔놓으세요. 오늘 뭐 종가 기준에서 바꿔놓으시든 내일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뭐 20배 지수 프로그램 더 들어오고 75만 주인데 그 기준의 PBR이 7배, 자산가치 청산가치 대비해서 만원짜리가 7만원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뭐 5천원짜리가 3만원, 4천원짜리가 3만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PER의 경우는 순이익을 15년 모으면 시가총액 규모가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나 이제 심리로 해석을 합니다. 성장성 뛰어나요. 영업이익률 끝내줘서 수익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거 다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이제는 위험고지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밴드 지금 뭐 최상단에 놓여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리와 수급을 본다. 그럼 심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게 뭐 AI 관련된 또 뭐가 어쩌고 그게 전부 다 심리.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 누적 수급이 12%까지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물량이 나갔다가 지금 뭐 현재 상황인데, 그 수급 범위가 형성돼 줘야 되는데 이제 수급,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오늘 2위예요. 시가총액이 2위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순매수 4위에서 좀 더 들어왔으니까 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금 볼까요? 그것도 아까 잘라놓긴 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확산되는데 그걸 못 잡아먹는다. 그것도 무리수 있는 거고. 거래대금은 3위로 밀려버렸네. 그래도 상관없죠. 왜? 우리가 원하는 삼성전자의 거래가 터져 있는 거니까. 요 3위에서 과연 뭐 신성이엔지나 오픈노래 자리를 뺏길까요? 제가 볼 때는 얘네가 상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자리 뺏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3위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점 뚫으면 삼성전자 거래대금은 다시 넘기게 되겠죠. 고점 뚫으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거래대금 좀 만만치 않아요. 6,700억이기 때문에 일단 뭐 1조는 무조건 넘기는 거고 최소 1조 5천억 정도 터져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터질런지 뭐 고점 넘기면 터지겠죠. 그리고 82만 원 넘길 때 넘기는 시점이든 넘기고 나서든 어찌됐건 무조건 2조 5천억 3조까지 터져야 돼 에코프로가.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영광 2, 3, 4월의 영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변동률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뭐 건들면 10% 조금 더 건들면 뭐 20% 상한가 수준 28%까지 4월 10일 날 그렇게 올라오던 수준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3조 이상 터지지 않는 한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막연히 이거 끝내주겠다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서도 4위에서 3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땡큐 한 거죠. 76만 주, 3만 주 또 들어왔네 지금 방금. 요 물량이 다 프로그램으로 잡힙니다. 그러니 아쉬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거를 왜 놓치세요? 지금 요렇게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데 3만 1,000원 공방일 때 그러니까 단타 매매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 들어갔다가 만약에 오늘 안 들어올려. 그러면은 뭐 정리하고 내일 또 보는 거죠. 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폭등 나오겠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은 오늘 끝내야 된다고. 뭐 이렇게 60만 주씩 매도도 나오는데 한 방에.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내야 돼.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의 기준 설정 범위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은 32,000원 돌파할 때 한 100만 주면은 또 아주 여유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60만 주 기대했는데 76만 주니까 편안하게 대처하시고 32,000원 위에서는 얼마? 100만 주까지 실려주면 아주 땡큐하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돼야 돼. 얘는 이미 벌써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1조 미만까지 감안하면 이제 뭐 260%, 70%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해서는 안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무조건 2천억 이상씩 계속 터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많아요. 엔비디아발 훈풍 5월달 들어서부터 그리고 뭐 실적 개선폭 성장성 뭐 뛰어나죠. 그 정도야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걸 가지고 뭐 방송 나와서 끝내줘요.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현혹되고 그렇게는 아니죠. 벌써 이미 주가가 반영은 넘치게 돼 있다. 그래 종목 검색기 요즘에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는데 7, 8월에 하여간에 그 호텔 강연회를 제가 계속 말씀만 드리고 그쪽도 성수기라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오늘 맘먹은 김에 한번 다시 이번엔 콘네드 쪽에 한번 알아볼게요. 아트리오가 원체 홀이 이뻐서 아트리오 쪽으로 할지 페어몬트 쪽으로 다시 할지 콘네드 아트리오에서 하는 쪽으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11,000원, 12,000원,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잡아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거는 없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에서도 잡아주고 프로그램이 이제 눈에 띄는 전략 기준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검색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2%, 6% 수준인가에 부착이 됐어요. 신성이엔지가. 그래서 검색기들도 좀 활용을 하세요. 이스페타시스 케빈 선생님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 잡으신 것 같고
지금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신성 ENG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 이건 문자는 안 나갔죠. 안 나갑니다. 1조 미만은 문자 안 나가요. 등락률이 26%인데 수익이 20%면은 한 5% 기준에서 아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뭐 들어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개장 초에 보통 때 이제 종목 검색기 요즘에 유료 회원님들은 대부분 갖고 계시니까 캡처해서 잘 안 올려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ISC 같은 경우가 이제 7.79%에서부터 12%대까지인가요? 쭉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신성 ENG 부분도,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천동 고선에 LG화학 가자. 우리가 LG화학이 은근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종목군들 2차 전지 너무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압축을 했는데, 애경이나 코스모신 소재, 뭐 레이크가 오늘 반등이 있긴 합니다만 압축 전략이 잘 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준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뭐 월등하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확대하시고 비중만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과유불급이라고 한쪽에 너무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CIS도 9천억에 이제 1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넘기면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줄 때,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로도 볼 수 있어요. CIS를 예를 들어서 수급까지 확인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장 마감 이후나 이럴 때 한번 설정을 해보고, CIS를 여기다 한번 넣어놓아 볼까요?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고, 현재 기준에 이스페타시스가 고점을 넘겼나요? 31,800원이 고점이죠. CIS 나와봐라. 얘가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1조니까, 조금만 넘기면 1조니까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변동성 종목 나온 걸 여기다 좀 넣는 거고, 검색기에서 포착된 거 CIS 1조 미만은 뭐 안 넣는데, 이 CIS는 이제 1조 수준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 이제 좀 차분해지면은 뭐 하이닉스도 좀 엄청난 강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도 오늘 뭐 조금 찔끔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들의 흐름이 뭐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에 원체 그 엔비디아가 또 초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뭐 이스페타시스든 루닛의 일정 범위의 가격 반발력이든 뭐 긍정적으로, 또 고용도 이제 요즘에 의료 기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돼 있는데, 하여간에 뭐 우리는 우리 쪽에 집중해야죠 일단은. 자, 그래서 1시까지 기준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1시까지 기준에서는 안 나오고 10시까지면 이제 이미 수식이 넘쳐난 수식이 되는데, 10시까지 기준에서 나와 있는 종목이 이제 이스페타시스, 기가비스, 뭐 에코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10시 거를 지금 막혔기 때문에 저는 진입 신호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보셔가지고 수익률 상이라든가 뭐 재편입된 기준의 초기 진입 기준 대비 월등한 쪽, 그쪽을 캡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PER, PBR 밴드 상단 부분에 대한 흐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이게 뭔데요? 이게 이스페타시스. 주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이제 10시 거에서 이 수익률 범위나 이런 부분을 잘라는 드릴 건데, 우리는 이제 13시 이전에 볼 종목이 우리 수식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3시 기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개별 기준 설정하시면 어차피 띵동 한단 말이에요. 띵동. 띵동.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 중에서 이제 우리 다운 씨, 예, 강연회, 호텔 강연회 준비 잡으세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님 7월 8일 강연회를, 노출시켜 놓으세요. 우리 쪽에도. 홈페이지에 강연회 메인 화면 띄워놓으라고 그랬었죠. 띄워놨나요? 강연회 화면 띄워놓으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강연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나? 맨 처음에 줘요. 이 뒷부분까지 누가 봐. 맨 앞으로 줘, 맨 앞으로. 1순위로. 1순위로 주시고, 우리 쪽 무료 그 방에도 강연의 안내를 다 올려드리세요. 맨 앞에 하시고, 강연의 안내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고치자 그랬어요. 이거를 6월달 포트 결과물을 여기다 좀 올려놓든 하자고요. 6월 포트폴리오 오늘 날짜로. 응? 이스페타시스 박스 빡 쳐서. 그럼 되겠지. 그거 매일매일 중간에 장 끝나고 이제 그것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꾸자고.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예?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바꾸시자고. 자, 그렇게 해서 한식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차분히만 대처하셔도 무난한 상태이고 지금 80만 주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이제 문자 한번 더 나갑니다. 80만 주 넘기고 고점 넘기면 조금 전에 문자가 700원까지 나갔었죠. 32,000원 돌파할 때 또 나갑니다. 그때 32,000원 돌파할 때 수급이 90만 주, 100만 주 되면 좋은데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올렸어요? 프로그램이죠, 역시나.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얘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 어제 가입할 걸 하신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주세요 하시는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 방에 계신 분들, 그거 뭐 과금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는 있는데 수익률이 목표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종일 지금 이스페타시스잖아요. 뭐 에코프로 움직이는데 에코프로도 욕심이 났는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2조 3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 대비해서의 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뭐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자신감 갖고 확인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3% 4%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는 뭐 운이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서 수급이 멈췄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40만 주 들어오다 멈추거나 40만 주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10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꺾이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개장 초부터 받고 3만 원 기준의 편입 설정이 잡혔고 그러고 나서도 지속적인 매수. 오늘만 문자가 7번? 계속 나가죠. 그 나가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라이브 방송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영상은 일단 올라갔어요. 그죠? 첫 번째 영상은. 근데 두 번째 영상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32,000원 공방인데 이걸 따라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나 지금 회의 갔다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그럼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도 돼. 그러면 사무실에서 매수하세요.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못 샀는데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 가능하십니다. 매수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32,000원을 넘길 때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서 최소 90만 주 좀 넘겨주고 6만 8천 주 이런 게 개인도 한 방에 저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 기관들의 수급이 프로그램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이제 고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 붙으면 안 해. 따라 붙습니다. 밀리더라도 따라 붙고 나서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되더라도 따라 붙고 나서 밀릴 때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춘다. 이 기준 설정할 거고. 32,100원 또 지금 막 프로그램 물량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82만 주, 그러니까 한 2, 3만 주 나온 기준인데 32,000원 돌파 시킬 때 기준이 31,000원에서 32,000원 돌파할 때 40만 주가 들어온 거죠. 거의. 여기서 급격하게만 물량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또 5% 추가야. 1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상향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 35,000원 상향으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32,000원 공방에 32,000원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수급이 지금 85만 주에서 7만 주 빠져나갔잖아요.
32,000원 공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32,000원 공방일 때 31,900원이든 이럴 때 문자 발송하면 제일 좋죠. 지금 막 급하게 안 보내. 왜? 지금 문자 7번 나갔는데 오늘 뭐 신규 가입이 또 오후에 계셔가지고 지금 장중에 계셔가지고 그분 사시기 위해서 매수 이건 아니잖아. 다 문자 나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서도 8만 주가 매도가 차익 실현으로 나간 것처럼 10만 주가 한 방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최소한 물량이 많이 나가지 마라. 그냥 요렇게 있어 줘라. 뭐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여기서 편입을 뭐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을지. 일단은 프로그램은 축소가 되어져 있으니 그 축소되어져 있는 가운데 흐름에서 어떻게 한다? 축소되어 있는 가운데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라는 거죠. 차분하게. 밀려 내려와 주면 편입이고 안 밀리면은 뭐 여기서 공방할 때 수급이 한 번만 더 들어와 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자라는 거고. 프로그램 쪽이 좀 일단은 멈춰 있어요. 그렇다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끝까지 뭐 들으실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만큼에서 잘라서 올려드리고 목표 주가 차트를 다 만들어서 드릴게요. 지금 뭐 이게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5,000원 넘기고 이날 종가가 15,850원이 넘었기 때문에 V1000으로 들어온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식 포트로 이날 이제 넣은 겁니다. 5% 비중으로 6월달 기준을 잡자. 종가는 14,000원대로 끝났어요. 14,000원대로 종가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추가 매수 사인이 나가기 전에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씩 꼬여요. 그럼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뭐 엄청난 폭등 랠리가 나온 종목이면은 분명히 사실이고 이 스토리도 다운 씨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 스토리 다시 한번 이걸로 짜 보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때 올려드리는 게 6월 5일날 기준이 정확히 고점인 16,400원 형성 이후에 뭐 15,900원의 차익 실현 매도 신호를 줬고 드렸잖아요. 그죠? 6월 5일에도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가 이 당시 기준에 16,7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높여 놓는데 지금 매직 계산기는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더 확대가 안 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한번 해놓고 대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뭐 미리 말씀은 드렸어요. 추가적인 매수인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 범위 설정할 수도 있다. 꺾이면 뭐 차익 실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급이 만약에 지금 이제 막 매수가 일부 들어왔는데 32,000원 공방 뭐 그 정도 부분에서 수급이 월등해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안 좋아요. 오히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5만 주, 10만 주 한 방에도 쏟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위로 쌓이는 물량을 빠르게 걷어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이수베타시스의 이제 현재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도 이제 설정을 해놓자는 거죠.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수급만 더 들어오면은 그럼 뭐 매수 사인을 또 낸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매수 사인 나간 게 어찌됐건 31,700원 가격에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31,700원. 그러니까 뭐 지금 차익 실현에도 뭐 무리는 없는데 다만 양봉인데 왜 파냐 이거 지금 양봉인데 고가 공방인데 응? 양봉이니까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여기서 미끄러질 때에 미끄러지고 나서 문자를 만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설정을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32,200원의 매직 계산기 설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수베타시스의 오늘의 기준으로만 잡아도 3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수 사인 첫 번째 나간 게. 그죠? 그 문자 매매 사인 지금 나간 게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절반 정리하시고 다시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 대비 양봉인데도 또 고점 대비 많이 안 밀렸어도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래서 3만 원 기준 잡고 1.5% 31,800원, 31,300원. 어?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맴도는데 프로그램이 월등히 빠져나가면 그러면 뭐 고점에서 땡큐함도 하고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유지하면서 들여다보는 거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합니다. 신규 편입자는 관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3일 오전장의 고점이 33,300원? 32,300원 죄송합니다. 32,300원이다. 10차 목표 주가까지 근접돼 있다. 여기서 1.5%가 밀리면 31,800원이다. 여기서는 절반을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31,3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이거는 프로그램 수급하고 상관없이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강화되면, 많아지면, 증가하면 그러면 뭐 재편입을 잡든 뭐 기준을 다시 바꾸면 되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77만 주니까 8만 주 나온 거예요. 33,000원 고점 찍는 과정 속에서 32,000원 넘길 때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어요. 32,000원 넘길 때가 85만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저 가격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밀리면 안 팔면 돼. 뭐 또 벌써부터 이거 밀릴 것 같은데 하고 막 팔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안 밀리는데 왜 팔아요? 양봉인데. 만약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러면 1.5%를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긋니다. 파란색으로 그려서 차익 실현의 범위다 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매수 얼마, 매도 얼마 딱 이렇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줘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번 양봉인데 왜 팝니까? 라는 표를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같다고 팔으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는. 우린 절대 목표 주가 같다고 안 팝니다. 양봉인데 왜 팔아? 근데 목표 주가에 도달이 됐든 도달이 안 됐든 꺾여져 내려오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미끄러진다, 다음날 이길, 그러면 정리죠. 그래서 지금 한 8만 주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막 공포감 갖고 이거 막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8만 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준비를 해두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 밀리면 땡겨줘. 이거 안 밀리면 수익 더 극대화 해야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급이 제 욕심 같아서는 100만 주 정도 여기서 또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땡큐. 100만 주 정도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느 가격에서든 아까 매수를 한번 더 잡아드린 것처럼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도 문자를 공식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져서 31,800원이 오면, 근데 수급이 꼬여져 있으면, 그러면 윤 정도는 공식적으로 5%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31,800원이 이탈되면 그때 수급이 70만 주 이하로 막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같은 자락 혹은 더 위에서 재편입을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할 겁니다. 재편입하는 것도 수급이 개선돼야 재편입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다시 할게요.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그래서 앞부분에 이 부분을 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검색기 활용하실 분들은 이번에 무료 강연에, 이번은 무료 강연에 오시고, 유료 강연에서 이제 PC 버전을 드릴 건데, 대관이 될지 모르겠어요. 행사장이 성수기라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